오늘 이제 이야기 드릴 내용은요. 그 레이더 기술과 제품 소개 개발 이제 제품 소개 및 개발 방향이에요. 저번에 한번 4회차에 이 내용을 소개를 조금 했는데 반복적으로 가끔씩 이렇게 이제 소개를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레이더 쪽이 워낙 분야가 광범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 한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시간도 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UWB, 예를 들면 또 GPR, 지하 페넨트 이제 그라운드 페넨트레이팅 레이더, 혹은 4D 이미징 레이더,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별로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세미나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이제 레이더 기술과 제품 소개 및 개발 방향이고요. 가볍게 이제 초심자를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드리는데요. 레이더의 기본 정의는 전파법상에 좀 정의가 되어 있어요. 예, 전파법상에 정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송신 쪽에서 팔을 쏴서 물체를 맞고 되돌아오는 반사파에 의해서 수신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속도, 거리, 각도가 나오는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 속도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을 할 거고요. 거리가 나오면은 어떻게 같은 이제 그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또 만들 수 있고, 각도가 나오면은 위치가 나올 수 있는데, 속도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예, 과속 표지판이 가장 제일 떠오르죠. 그 다음에 골프공 속도 측정, 그 다음에 야구공 궤적 측정, 이런 것들이 좀 어플리케이션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동반이 되면은 충돌 방지 레이더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안전거리 센서, 그 다음에 레벨 측정 센서, 이런 것들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알게 되면은 이제 그 물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그에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구현을 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더는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그 송신 방식을 이제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누게 될 수 있는데요. CW 레이더, 컨티뉴어스 웨이브니까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웨이브 폼이 존재를 해서 정연파라고 하죠. 물체에 맞고 되돌아오는데 요 때는 그 CW만 하게 되면은 도플러 주파수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속도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속도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속도만 측정하지 않고 이제 거리까지 넣어주고 싶으면 FM을 걸어요. 여기다가 FM 변조를 걸어줘서 FM CW 방식으로 해서 거리까지 알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각도도 이제 CW만 가지고 각도를 알 수가 있기는 한데요. 혹은 FM CW 가지고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크게만 먼저 보시죠. 그 다음에 펄스드 방식, 펄스드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펄스 레이더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펄스 이제 순간적으로 쏘는 이제 그 펄스를 물체에 갖다가 되돌아오는 상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요때 이제 그 거리값이 나오게 돼요. 예. 근데 펄스 도플러라고 하는 이제 도플러 신호가 이제 좀 잡힐 때는 거리하고 속도가 같이 나오게 되고요. 예, 요런 이제 두 가지 타입이 크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테나 방사 패턴 좀 읽는 방법. 안테나 형상. 요게 이제 엘레멘탈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예, TX하고 RX 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각도. 요게 이제 각도라 빈폭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빈폭이 굉장히 샤프해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수평 쪽으로 12도. 그다음에 수직측으로 80도.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와이드한 레인지에서 사용하는 응용 분야가 있는 거고요. 조금 좀 가면서 이렇게 좁아지는데 이게 각도별로 응용 분야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리 특성, 장거리 특성까지 보려면은 이제 이런
조금 샤프한 레이더를 빈폭이 샤프한 레이더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 두 가지 형태로 수평파 그다음에 수직파 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된다. 뭐 이런 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면 제일 좋을까요? 네, 그 실내 감지가 이런 것들 가지고 해야 되죠. 120도, 120도 정도 와이드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더의 송신 방식은 연속파, 펄스파로 좀 나눠져 놨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트랜시버를 기준으로 좀 나눠놓은 거예요. 예, 물론 이제 트랜시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조금 다르게 써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존하는 거에 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는 거고요. 뭐 CW 쪽, FMCW 쪽은 인피니언 칩, TI 칩,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외에 이제 중소업체들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 NXP도 있을 거고요. 예. 아마 요 정도밖에 모를 건데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는 없어요. 레이더 IC 하는 데가. 예.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5.8기가, 10기가, 24기가 이 물체 감지 주파수예요. 물체 감지 주파수. 예, 물체 감지 주파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60기가도 뭐 용도 미지정의 물체 감지 주파수죠. 용도 미지정이니까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요. 77기가는 일반적으로 탱크 레벨 같은 데 쓰고 또 다른 용도가 실내 감지용, 실내에서만 쓸 수 있는 실내 감지용 주파수로도 쓸 수 있고요. 120기가는 용도 미지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여기까지 보유를 하고는 있네요. 예. 그래서 뭐 다양하게 만드는데요. 주파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직진성, 반사성, 투과성이에요. 예, 주파수가 증가하면 직진성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대신에 반사성도 강해져요. 투과성이 약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또 뭐가 있죠? 뭐 그 정도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요 주파수 선정이 되게 중요한 특성을 갖는다. 사용자 환경 상황에서 어떤 특성을 갖는지에 따라서 이제 주변 환경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에 따라서 요 주파수 선정부터 좀 잘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저주파 쪽도 안 좋은 점들이 또 존재를 하고요. 안 좋은 점들이라고 하면 너무 인식률이 높아져요. 예. 뭐 필요 없는 것들까지도 인지를 해버릴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조금 좋은 주파수 때, 뭐 직진성, 투과성 좀 이런 것들이 좀 그나마 나은 형태가 이제 24기가일 거고요. 24기가도 투과성은 좋지는 않아요, 당연히. 예.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펄스파인데 이제 IRUWB라고 해요. 임펄스 레이디오 울트라 와이드 밴드. 예. IRUW인데 이건 이제 캐리어 주파수가 없다 보니까 저전력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이 펄스파 방식은 좋은 점은 있죠. 저전력이다. 그리고 정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정밀도가. 그래서 뭐 10m 내에서는 쓰시기는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기가 이제 그 펄스 코어런트 방식이 있는데요. 뭐 이런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희는 요건 이제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펄스파 가지고 이제 인도어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전파법들이 뭐 주파수들이 이게 사라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자주 그 확인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왜 로그 레이더를 써야 되는가 이제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가격 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가격도 저가형에서부터 뭐 저 중국산 모션 센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뭐 2불, 3불 뭐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싼 것들은 그만큼 또 인지력들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그 센싱 범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뭐 예를 들면 호흡 심방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는 한데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중성도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 알고리즘을 상당히 복잡하게 넣으면은 연산량도 높아지고
그 구현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인베디드 코드가 코딩도 복잡도가 높아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류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실제 필드에서 대량 양산을 했을 때 뭐 그런 것까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복잡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고객사들이 요청하는 것 중에 그 사람만 감지하게 해주세요. 이거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레이더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그 AI 넣어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그좀 복잡도가 높아지죠. 그 결국은 신호 처리의 핵심은 그 반복되는 패턴성, 예, 그 일관성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복잡도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이더를 쓰시려면은 저가형이어야 되고 사용성도 쉬워야 되고 그리고 대중성을 좀 갖고 있고 그다음 복잡도는 상당히 낮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제 다다르게 돼요. 안 그러면은 아마 폭발적인 수요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디에서 쓸 것인가?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게 되거든요. 실내 혹은 실외. 실내에서는 집, 회의실, 뭐 화장실, 보안 공간 요 정도 수준의 한 10m 언더에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고요. 실외는 조금 더 범위가 넘는 한 20m, 10m, 20m에서 야외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것들, 공사장, 도로, 야외 저장소 뭐 이런 데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이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라는 거죠. 뭐 크게는 하드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이 있는데 레이더 하드웨어 모듈 구성하기는 뭐 까다롭긴 하죠, 당연히. 예, RF다 보니까 좀 까다롭기는 한데요.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 소프트웨어도 이제 GUI, 그다음에 펌웨어, 그다음에 알고리즘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조금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뭐 여튼간에 이 신호 처리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데이터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제어. 그다음에 유선으로 전송할 것인지 무선으로 전송할 것인지.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단이 이 존재를 하죠. 요 정도가 이제 레이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레이더는 센서입니다. 센서. 어떤 센싱하는 거. 대신에 이제 센서를 뭐 요새는 뭐 알고리즘 처리가 다 돼 있는 센서들이 많으니까. 레이더 말고요. 네. 레이더는 그 알고리즘 처리를 해놓아서 이제 가지고 있기 상당히 어려워요. 응용 분야가 워낙 많아서 정형화된 건 몇 개, 저희도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요. 제실, 실내 감지, 그 다음에 레벨 센싱, 그 다음에 속도 측정. 요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주이고요. 호흡하고 심박은 별도 알고리즘만 가지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구현 다 해봤는데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커스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쓸 수는 있으나 실제 이제 사용자 환경에서 그 고객사가 어떻게 쓸지를 모르니까 저희가 그 이상의 개발을 못 하게 돼요. 예.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게 참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얘기를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아이디어만 잘 짜시면 비즈니스 하시는데도 뭐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그 레이더를 활용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상황들이 뭘까? 라는 거. 그래서 뭐가 있을까? 이제 기초 이론하고요. 기초 이론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치 방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판 모르는 걸 센서를 하다 보니 이게 어떻게 설치를 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부터가 막막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XY 도표도 뭐 어려움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읽어내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원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안테나가 이제 감지를 해야 되니까요. 안테나가 이렇게 인폭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방사 패턴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수평과 수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면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신호 처리 기법은 뭐 디폴트이고요. 뭐 개괄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으나 어려우시면 그냥 신호 처리를 한다 정도 수준만 이해하셔도 되고요. 처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그다음에 설치 방법은 감지거리 각도, 데이터 인터페이스 관제 방법 요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레이더를 써야 되는가? 좀 대별되는 소자가 뭐가 있을까? 센서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 초음파 센서, 적외선 센서, 영상 센서, 카메라 센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레이더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갈 겁니다. 하나는 그 이유는
환경성 때문에 그래요. 초음파 온도 특성에 취약하다. 그리고 요 부분 먼지 끼면은 조금 에러율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보고되어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비저블한 환경에서는 잘 쓸 수 있는데 강설, 강우 이렇게 엄청난 자연재해 상황에서 쓰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뭐 렌즈에 먼지 끼거나 하면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런 그래서 이제 열악한 환경적 특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좀 좋은 대안. 예, 무조건 레이더를 쓰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쓸 수가 있고 가격도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 퓨전으로도 써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적외선 센서하고 레이더 센서를 혼합한다든지 카메라 센서하고 레이더 센서를 혼합한다든지 이렇게 퓨전 센서로는 써볼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저가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점은 좀 존재를 하는데요. 참 어렵죠. 예. 그 센서 자체가 비싸다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이 레이더 센서 같은 건 특히나 비싸서 안 쓰는 상황들이 좀 많고요. 가지고 가셔가지고 어렵다고 안 쓰세요. 개발 키트 사놓으시고 그 다음부터 검토를 안 하시죠. 뭐 이렇게 커넥션 해보고 뭐 이상한 파형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술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게 레이더 업체가 전 세계에 있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 큰 업체들이 아니에요. 이거 커스텀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업체가 레이더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물론 특정 어플리케이션은 가능해요. 특정한 응용 분야. 예를 들면 뭐 보시 같은 데서 레이더 센서를 만든다. 그건 차량 충돌 방지용으로 딱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저희 같은 회사들 종합적으로 이제 레이더 센서를 다루는 회사들은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 그 이유는 커스텀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또 해외에서 이제 도입을 한단 말이죠. 센서를. 도입을 하는데 기술 지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문의하는 업체가 뭐 몇십 군데, 몇백 군데 될 거거든요.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레이더 그 개발 업체잖아요. 그리고 유통을 하는 업체인데 질문 사항이 뭐 하루면은 10건 이상이 오니까요. 그걸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국내에서니까 그나마 이제 대응을 하는 거고요. 해외라고 하면 또 상황은 달라지는데요. 뭐 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환경, 기후 특성을 환경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장 환경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추가성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요새 이슈더라고요. 매몰자 탐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로서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 이제 조금 더 한 걸음씩 이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후 환경 때문에 레이더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센서를 가볍게 이제 분류를 조금 해봤는데 이 레이더 가지고 저 엑스레이 대치를 해볼 수도 있어요. 뭐 여기서는 조금 대안이 될 만한 게 이제 요 IRUWB 방식인데요. 예. 요게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하면은 어느 정도는 엑스레이 대치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 뭐를 하고 있냐면은 그 암 조직 검출을 하는데 지금 연구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세요. 뭐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를 얻은 업체들도 있는 거, 업체가 아니라 학교죠. 학교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활용 사례를 조금 이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활용 사례에서 보면은 그 실내 감지에서 요구 사항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구 사항을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실 감지라고 해볼게요. 단순한 움직임만 감지할 것인가? 조명 센서 같은 경우, 조명등 같은 경우 단순하게 감지하면 끝나죠. 제가 움직일 때 켜지고 움직임이 없을 때 꺼지고 그러니까 실내에 존재하지 않을 때 꺼져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제가 가만히 있을 때가 문제예요. 가만히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꺼져요. 일반적인 센서는. 그래서 여기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움직임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뭐가 있냐면 호흡하고 심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기본적으로 호흡의 패턴 수 움직임을 감지를 하는 거거든요. 미세 움직임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프리미엄급의 센서를 쓸 수도 있다라는 이제 형태 말씀 하나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걸 가지고 뭐 AI를 연구하시는 업체들도 있어요. 딥러닝이나 뭐 AI 같은 걸 연구하시는 업체들. 건축공학과 쪽에서도 이런 제실감지 센서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뭔가가 표준화될 수 있는 수단이 좀 이제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신 방식을 결정을 해야 돼요. CW로 할 것이냐, FMCW로 할 것이냐, 펄스드 방식, IRUW 방식으로 할 것이냐. 말씀드렸듯이 그 가격 부분 먼저 보시겠죠. 근데 CW 가지고 하는 거는 모션 센싱, 단순한 움직임밖에 안 돼요. FMCW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FMCW 방식은 가격이 일반적으로 고가입니다. 몇만 원대 수준이 될 거고요. 펄스드 방식이나 IRUWB 방식인데 요거는 이제 그 IRUWB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양산을 많이 하셔야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내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펄스드 방식은 좀 가격이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들은 있어요. 좀 대량을 하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10,000원 언더로도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도 존재를 하니까 메리트가 좀 커요. 펄스드 방식. 그래서 저희는 이제 펄스 방식하고 CW 방식을 가지고는 있어요. FMCW는 지금 없어요. 물론 이제 판매용으로는 있습니다. 개발해 놓은 거 이제 저희 자사 제품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게 계속 보면서 개발을 하나씩 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주파수 5.8기가, 10기가, 24기가, 60기가, 77기가, 120기가 쓰는데 그 LG U 플러스에서 나온 낙상 감지용이 아마 60기가인가 77기가인가 될 거예요. 그리고 호흡 심박 패턴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5.8기가나 10기가는 모션 센싱 용도예요. 일반적으로 쓰는 거. 5.8기가니까 5.8기가나 뭐 10기가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점들이 좀 존재해요. 어떤 뭐 특정한 뭐 예를 들면 선풍기가 움직이면 선풍기도 캐치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24기가 말씀드렸듯이 무난해요. 실내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내는 일반적으로 10m 정도를 조금 규격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5m 더 짧죠. 더 짧게 가져가도 되고, 그리고 이게 하나만으로 커버가 안 돼요. 사각형 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만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감지 각도가 좀 넓으면 좋겠죠. 감지 각도가 넓게 되면은 인지하는 게 참 상당히 많을 거니까. 그 다음에 가급적으로는 이제 그 천정에서 설치를 하면 이제 요 반경을 한번 보셔야 돼요. 반경. 어느 정도 그 이제 그 각도로 이제 감지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천정도 가능하지만 이제 감지 반경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일반적으로 해서 대각선 형태로 놓으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근접 센서, 화장실 근접 센서도 있고요. 조명 센서. 요게 조금 이제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요. 불편하신가 봐요. 앉아 있는데 불 꺼져요. 그리고 위험을 감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일정 시간 지나도 계속 똑같은 패턴만 나오게 되면은 조금 바로 이제 그 알림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뭔가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박스에는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24기가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부에서 손상이 있을지 이제 사람 이제 감지를 하는 거죠. 움직임들을. 그 다음에 회의실 예약 시스템에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문은 뭐 많이 보셨을 테니까 10기가, 24기가가 많이 쓰여요. 요새는 24기가도 좀 싸져서 그래도 비싸다고 하시더라고요. 1, 2만 원대니까. 요게 왜 비싸냐? 이제 10기가 이상 넘어가 버리면 10기가도 좀 깐당깐당한데요. 10기가 이상 넘어가 버리면 그 PCB 기판이 FR4 기판이 아니에요. 산업용 기판이 아니고 그 테프론 계열의 기판으로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그 생산을 해야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정이 좀 되죠. 그 다음에 뭐 유해 동물 근접 감지하는 거 알람 주면 제일 좋겠죠. 이외에도 아이디어를 많이 내실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요것도 있어요. 활동량 감지기. 이게 이제 그 독거노인 기반의 서비스에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 사고 감지 시스템에 활동량 감지기가 레이더 센서예요. 근데 저가여야 된다라는 단서를 아예 붙여요. 아마 10,000원 언더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 근데 뭐 10만 개, 100만 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움직임만 감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속도 측정을 어떻게 하고 거리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범위, 속도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정의가 돼야 되겠죠. 이게 특수용도의 속도 감지기도 존재를 해요. 철도의 속도도 분석을 하는 그 감지 레이더가 좀 존재를 하고요. 근데 저희 거는 뭐 한 250km, 300km까지 지금 가능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내에 또 이게 속도 측정만 할 수 있는 레이더 모듈은 거의 안 팔 거예요. 안 파는 이유가 좀 존재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된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그냥 그 라인업 차원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계속 공급을 받는 업체들이 좀 있거든요. 몇 군데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CW 아니면 FMCW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FMCW 하면 하드웨어도 복잡도가 상당히 높아져요. 그 문제가 하나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거리란다. 그 데이터 값이 워낙 많이 이제 연산이 되다 보니까 그 속도 분해능이나 속도 이제 범위가 조금 짧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거의 대부분 보니까 그래요.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펄스나 ARUW 가지고는 속도 측정이 조금 어려워요. 일단은 속도 측정을 하려면 원거리에서 멀리 이제 오는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펄스나 ARUW 같은 경우는 10m잖아요. 10m에서 그 속도 측정을 물론 이제 RPM 값, 모터 뭐 RPM 값 뭐 측정하는 것들은 어플리케이션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안 쓰시죠. 다 CW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보시면 되겠고 사용 주파수는 주로 24기가를 사용을 해요. 24기가. 그 다음에 60기가는 적용 가능은 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차선 감지용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다차선으로 여러 개의 그 차선에서 속도를 개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조달청 보니까 이제 이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가격이 상당히 많이 뛰어오르죠. 저희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30m급, 이제 150m급, 70m급은 좀 애매하다 해서 없앴어요. 그다음에 감지 각도는 거리가 멀어지니까 감지 각도를 이제 조금 협소하게, 샤프하게 만들어야지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이 레이더 모듈은 빈폭이 협소해지면은 원거리까지 간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 원거리까지 가는 거는 이 안테나의 개수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 가격이 상승한다. 사이즈가 커진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존재를 해요. 그 얘기도 하나 드려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위 측정인데요. 뭐 물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이 바닥면을 알고 되돌아오는 거. 그래서 차는 높이를 계속 측정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길 기준면으로 해서 쌓아 올라가는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매질에 따라서 반사되는 게 틀리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약간씩의 보정값들이 좀 존재를 해요.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가지 이제 이걸 다 쓸 수가 있어요. FMCW 방식으로밖에 못 써요. 거리값을 써야 되니까. 거리를 나오게 할 수 있는 건 FMCW. 펄스 방식은요. 일단은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 그냥 ADC 처리를 해서 그 값을 다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거리값이 나와요. 거리값이. 그리고 정밀도도 상당히 높게 나와요. 그게 되게 큰 장점이에요. 편하거든요. 신호 처리 이런 것들이 그 난이도가 상당히 좀 편해요.
편한 편에 속한다. 물론 FMCW도 편하긴 하죠. 하드웨어 복잡도가 높으니까 그거 FFT 돌리려고 하면 이제 복잡해지긴 하지만, 예. 근데 이제 조금 약간 쉽다? 예, 좀 상대적으로 쉽다? 그 얘기 하나는 펄스 방식이나 IRUW가 좀 더 낫고요. 그 다음에 FMCW 방식은 고전력이에요. 기본적으로. 계속 팔을 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전력 소비를 가져간다. 열이 많이 난다. 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레벨 측정이야 뭐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뭐 몇 초 단위로 뭐 1분 단위로 이런 식으로 해가니까 그 열적인 효과는 뭐 떨어지긴 하겠죠. 하여튼 요거는 이제 저희가 10m, 20m, 그 다음에 50m, 20m하고 50m는 지금 개발을 해야 되고요. 올해 안에 다 두 개 다 개발이 끝날 거기는 합니다. 레벨 측정 메타 쪽은요. 그 다음에 네, 뭐 사용 주파수야 높은 주파수로 갈수록 좋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직진성이 강하잖아요. 직진성이 이제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갔다가 되돌아오는 반사성 좋고요. 그리고 이 레벨 메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갔다가 되돌아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빔의 폭을 더 좁혀주기 위해서 렌즈 안테나라는 걸 또 사용을 해야 돼요. 네, 렌즈 안테나. 렌즈 안테나가 이제 저희도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샤프하게 만들어줘요. 그 이야기 하나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뭐 수량계, 이제 수위계 있고 유량계 있고 차량 충돌 방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쓰임새가 있는데요. 예, 수위계에서 뭐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범람 센서 쓸 수 있고 침수 센서 쓸 수 있죠. 뭐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유량계는 뭐 보존적으로 써왔던 거니까요. 그 다음에 뭐 거리 값을 가지고 계속 확인을 하니까요.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에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시면 무궁무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벽 투과 레이더는 이제 주파수가 일단 낮아요. 일반적으로. 네, 벽 투과 같은 경우는. 그래야지 이제 잘 투과가 되는 거예요.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대테러전 할 때 벽에다 좀 넣고 몇 명이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레이더가 좀 있어요. 그 이야기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요거는 이제 하나 말씀을 먼저 좀 드려볼까요? 그 그 레이더의 해상도를 좌우하는 요소가 뭐냐면요. 주파수 대역의 폭이에요.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상당히 밀리미터 단위의 해상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FMCW는 상당히 어려워요. 2cm, 3cm니까요. 계산을 해보면요. 60기가, 77기가 이런 데에서요. 그 다음에 펄스드 방식이나 IRUWB 방식은 가능해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디지털로 쇼펄스이면은요. 주파수는 상당히 광대역이거든요. 예. 상당히 광대역인데 이 광대역 특성으로 인해서 그 굉장히 좋은 점이 많다라는 거죠. 해상도가 높아진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이 쇼펄스를 쓰다 보니까 에너지가 약하잖아요. 에너지가 약하니까 원거리 특성이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근데요, 펄스 방식은 캐리어를 가지고 쓰는 걸로 보여져요. 예. IRUWB는 캐리어가 없이 그냥 빵 쏘거든요. 그러니까 저전력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예. 근데 펄스 방식은 그렇지 않고 그 거리를 늘릴 수 있게끔 파워앰프를 또 세게 쏘서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또 장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또 개발을 하게 되고요. 사용 주파수 같은 경우 말씀드렸지만 더 낮아요. 여기 있는 주파수로는 이제 잘 안 해요. 10기가 정도 쓴다? 요거보다 더 낮은 데 쓰는데 저희가 이제 취급하는 레이더 중에 X1 레이더 칩이 있어요. 얘는 이제 그 대역폭이 상당히 넓은데요. 400메가에서부터 400메가부터 4기가까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800메가에서부터 800메가에서부터 10기가까지 되는 게 있어요. 상당히 해상도 높죠. 요게 이제 그 벽면 투과형, 지면 투과형 레이더에 사용이 좀 많이 되는 편이고, 요건 이제
메디컬 어플리케이션, 암 조직, 그다음에 엑스레이 쪽으로 연구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요거 가지고 하시고 싶으신 업체들은 한번 저랑 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이걸 조금 해보고 싶은데 연구 과제를 해야겠죠, 일단은. 근데 유럽에서는 요거 가지고 지금 많이 해본 결과치들은 있을 거예요. UWB 메디컬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그 메디컬 이미징 해가지고 그 아마 요게 암 조직을 파헤치는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MRI를 찍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적설량 얼음 두께가 측정이 가능해요. 예. 예. 좋은 이제 그 적설량 얼음 두께 측정이 가능하다. 실제 이제 저희도 지금 얼음 두께 측정해서 이제 그 이제 재난안전 분야에 이제 좀 어플라이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적설량은 저희가 좀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베이비 모니터링, 아이의 심박 호흡을 측정을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심박 호흡을 측정을 해서 뭔가 알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크레인, 고공 크레인 충돌 방지, 위험 감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이제 고객사들이 좀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뭐 붕괴 현장 인명 감지 이런 것들 조금 이제부터는 많이 나타나게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싱크홀 감지도 마찬가지고요. 뭐 저희 쪽에 이제 개발 의뢰를 하시는 업체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거. 단 시간이 걸려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1년 반에서 2년 잡아야 돼요, 최소. 이 신호 처리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높은 것들은 좀 시간을 감안하고 좀 기획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스마트 가로등 같은 경우는 24기가로 사용을 많이 하고요. 지능형 방범 시스템도 실외니까 실외에서는 24기가 가지고 좀 많이 하고요. 모션 제어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높아야 되는데 UWB 가지고 예전에 많이들 하셨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도 개발을 해본 경험은 있는데요. 이 화재할 때 이 그 가시거리가 2.5cm, 3cm 이렇게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움직임을 감지하는 걸 먼저 단말기로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건 이제 요게 이제 이런 데서 쓰면 되죠. 화재 현장 같은데. 그 다음에 독거노인은 요새 이슈예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이제 1인 가구죠, 1인 가구.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주차 관제 시스템 같은데 연동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감지, 뭐 돌발 상황, 뭐 이렇게 뭐 고속도로 내 지면에 뭐 어떤 이물질 감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있어요. 30기가 대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톨링 시스템도 요거 제가 아마 구축을 해서 시범 서비스 중일 거예요. 여기서 이제 100% 감지라는 이제 제한 사항이 좀 있어요. 가능한지 여부를 이제 따지더라고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다차선 감지, 요 차선마다 지금 속도를 감지를 해서 사용을 해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이제 안전 감지, 이런 것들도 응용 분야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물체 감지 센서는 5.8기가를 이제 개발을 했고요. 10m 정도, 감지 각도는 180. 그러니까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180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감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기가 대역에서 이제 요거는 FMCW 방식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상당히 심해요. 그거 감안하고 쓰시는 거거든요, 원래. 이게 주파수가 낮으면 또 한계치가 요 주파수가 그 정확도죠, 정확도가.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24기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나오지 않습니다. 펄스 방식 외에는요. 그 다음에 움직임 감지를 할 수 있고, 거리가 나오니까 조금 더 편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UWB 레이더, 이제 레이더 개발 키트인데요. 이게 레이더는 개발 키트가 없으면 개발이 어려워요. 안에 레지스터 값을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절을 어떻게 해봐야 될지가 전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레이더 개발 키트 가지고 조금 건드려가면서 혹은 거의 디폴트 값을 써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개발 키트의 디폴트 된 값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이제 개발 환경들을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좀 필요해요. 요거 이제 엑스포엠 202는 우리가 제품화된 거거든요. 모듈만 있지만 이제 알고리즘을 읽어서 호흡을 표현을 해주는 형태의 모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그 호흡 이슈도 상당히 많은데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정밀도겠죠. 그 다음에 누가 잘 잡냐. 정적인 상태에서는 호흡 감지가 가능한데요. 동적인 상태는 안 돼요. 움직임이 있거나 하면 바로 그 락이 풀려진다? 저희 입장 패턴을 못 읽어요. 그러다가 제가 또 이제 정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또 그때 읽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4기가 모듈인데요. 뭐 속도 측정 감지용, 움직임 감지용, 측정 감지용. 요건 이제 안테나가 2개 있다 보니까 위치, 각도까지가 나와요. 어떤 업체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사가 개발한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끼어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위 레벨 측정할 수 있게, 재실 감지할 수 있게, 이 2가지 형태로 모듈이 판매가 되고 있고, 뭐 케이스 버전도 좀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좀 거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는 만능이 아니에요. 레이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 다음에 개발이 난이도가 높아지면 개발 금액 자체도 상당히 올라가요. 수억 단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적으로 고려를 좀 해봐야 돼요. 직진성, 반사성. 저게 되게 중요한데요. 전파 특성을 우선해서 이제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신뢰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많이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방법이 이제 고객사 자사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들은 인터페이스가 정의가 돼서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 모듈을 가지고 또 구현을 하는 업체들이 있으세요. 다른 업체, 그 상위 업체에 판매를 하시기 위해서. 그런 업체들은 이제 RS232 할 것이냐, 뭐 485로 할 것이냐, 뭘로 이제 그 TCP IP로 할 거냐, 이런 이슈가 좀 많은데 그 부분이 좀 잘 정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테나 설계 개발인데요. 뭐 AIP라고 해서 안테나 인 패키지. 안테나 인 패키지. 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왜 그게 나왔냐면 이렇게 이제 외부에다가 풀었으니까 개발이 상당히 어려워져요. 이거 시뮬레이션 안 하면은 개발 못 하거든요. 그래서 AIP 타입을 하는데 AIP 타입의 문제점은 뭐냐면 거리가 짧아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 안에 패키지 안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지금 120기가는 이렇게 집어넣었죠. 이 120기가는 파장이 상당히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테나에 이렇게 패키징을 다 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그럼 이제 테크닉을 쓰는 방법은 요게 렌즈 안테나를 써요. 렌즈 안테나 쓰면 한 100m까지도 나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빔이 샤프해져요. 빔이 샤프해지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을지 말지 여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60기가 같은 건 이렇게 이제 3T4R, 4T, 뭐 3T, 뭐 4T, 트랜스미터가 4개 있으면 4T, 이렇게 3T, 그 다음에 리시버가 4개 있으면 4R, TR, 3T4R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테나를 많이 쓰면은 이제 그 3차원 표현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3차원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 상황들이 좀 존재해요. 인지력도 좀 높아지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MB도 좋아집니다. 시그널 투 노이즈. 그러니까 신호 처리하기 조금 용이하게 바뀌게 되는 거고요. 4D 이미징 레이더는 20개, 20개예요. 거의. TX가 20개.
RX가 20개. 바이아라는 회사가 지금 아마 바이아일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회사인데 바이아에서 아마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제대로 나와지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열화상 카메라의 해상도 이상을 또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안테나 개수가 많아지면은 해상도가 높아진다. 정밀도가 높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신호 처리 뭐 알고리즘인데 이게 참 애로사항이 많죠. 근데 잘 해보시면은요 시간 좀 걸려요. 뭐 한 1년 정도 스터디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 왜냐하면 이 FFT 알고리즘들이 다 존재를 해요. 근데 이걸 조합하는 방법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서 그렇지 뭐. 예, 그리고 기본적인 알고리즘 뭐 쓰는 게 있어요. 뭐 CFA, C8라고 하는 것들, MTI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이에요. 근데 여기 알고리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쓰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체계적으로 이제 그 공부를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네, 그래서 요 알고리즘 하고요. 그다음에 인베디드 펌웨어 개발이 이슈예요. 이제 결국은 인베디드 MCU 안에 다 집어넣어서 설계를 이제 예,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스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OTA 챔버도 저희가 취급을 하는데요.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멀티 안테나들, 미모의 안테나에 대해서 각각을 컨트롤해서 어떻게 방사 패턴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게 안에가 이제 무반사실이다 보니까 정량적인 테스트가 가능해요. 그리고 저희가 취급하는 건데 저가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는 있는데 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앞서봐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요건 이제 타겟 시뮬레이터라고 해요. 타겟 시뮬레이터가 뭐냐면 제가 뭐 예를 들면이에요. 속도를 제가 만들었어요. 레이더를. 그럼 얘가 진짜 60 찍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60이라는 신호, 60km/h라는 신호를 내보내줘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과속 표지판 업체에서는 필요해요. 예, 찍어봐야 되거든요. 뛰어다니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 뭐 차를 몰고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이게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판별을 하려면 그래서 저 주파수별로 다 존재를 해요. 상당히 이제 60기가나 이런 것들 비싸고요. 가격이 1억 정도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고객사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개발을 하시려면은 응용 분야가 좀 명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생 분야도 고려를 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통합 솔루션으로 좀 개발을 해놓으면은 뭐 다용도로 쓸 수가 있다. 뭐 자사에서 구현하는 거 말고도 쓸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사항은 먼저 좀 얘기를 뭐 하신 것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확인을 해보고요. 그 논외이신 것 같은데요. PCB 신호라인 임피던스 매칭 시 온라인으로 구현되어 있는 CPWG 마이크로스트립 계산기하고 두께 결정 시 그 계산기 이제 그러니까 임피던스 라인의 임피던스 계산기하고 실제 PCB 임피던스 값의 결과물의 차이는 거의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약간씩 틀려져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보정을 해 나가는 게 임피던스 정합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신호선을 아주 짧게 가져가면 뭐 5mm 이 정도 언더로 가져가거나 하면 주파수 높아지는 주파수에 대해서 대응을 조금 할 수 있겠죠. 이제 10기가 넘어가면은 약간씩 틀어져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해석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요. 저희 같은 경우는. 3차원 해석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값을 맞추는데 그것도 실제 틀어져요. 그래서 몇 번을 우리가 이제 조금 제작을 해서 보정을 해 나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60기가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결과치하고요. 그 뭐야 PCB 제작 결과치가 달라요. 너무 황당해요. 거의 맞을 거라고 우린 예상을 하는데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정을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저희 경험적으로 이제 보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하나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뭐 실생활 적용 분야 및 제품 사례는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사람이 거동만 인식하는 레이더 원리 결국은 이 신호 처리의 패턴화 시키는 거거든요. 계속 거동만 움직이면은 거동에 맞는 로 데이터들이 보여질 거란 말이죠. 그거를 계속 캡처를 해서 일정하게 나오면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사람이 거동이라고 인식을 해버리면 돼요. 네. 뭐 거리감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펄스드 방식은 X축 자체가 거리축이어가지고 조금 편리하게 그냥 단순히 물체 딱 보여지면은 여기 1m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UWB, IR UWB 가지고 구현한 게 대표적인 게 심박 호흡이에요. 예, 호흡 모니터링 센서. 그래서 아마 국내 업체 하나 있는데 해외만 전량하시는 업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심박 호흡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논문이 하나가 존재하는데요. FMCW 방식. 그러니까 TI 솔루션 가지고 한 거랑 그 IRUWB 방식은 어떤 게 정밀도가 높은가? 결론적으로는 IRUWB 방식이 좀 더 낫다. 괜찮다라고 결론을 내린 논문은 있어요. 근데 뭐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아니면은 그걸 직접 사서 비교를 좀 해보든지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국내에 적용되는 레이더 산업 분야는 상당히 브로드해요. 정말 많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전량 해외산이다 보니까 모르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스마트 팩토리 가보면은요, 레이더가 다 적용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모션 센서 같은 거, 아파트 내 그 실내 그 조명 센서들 있잖아요. 그 다 레이더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 정도가 될까요? 많은데. 그다음에 그 UWB RTLS의 도어락 연동해서 이제 키용도 사용하는 거는 코인 배터리 사용하면은 한 1, 2년 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양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펄스 UWB가 상당히 그 전력이 저전력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셔도 아마 2년? 물론 주기에 따라 다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좀 배터리 큰 거 쓰세요. 코인 배터리 좀 큰 거 쓰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 자사의 이제 UWB 레이더를 가지고 심박수는 측정이 안 돼요. 엑스포엠 202 그 호흡수는 측정이 되는데 심박수는 측정이 안 됩니다. 근데 알고리즘은 가지고 있어서 뭐 저희의 쪽 알고리즘을 구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제작 요청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레이더의 기술별 특징 UWB하고 60기가 레이더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펄스 방식이냐 아니면 FMCW 방식이냐 첫 번째고요. 두 번째고 저전력이냐 아니면 고전력이냐 그 얘기. IRUWB 방식이 저전력입니다. 펄스 방식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죠? 거리 특성이 짧아요. IR-UWB 10m 내의 어플리케이션이에요. 9.4m가 이제 맥스예요. UWB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제실자 감지에 있어서 사람과 반려동물을 식별을 하려면은 이제 딥러닝이나 뭐 AI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돌리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인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어 60기가에서 PCB 제작 시 도금 코팅의 중요한 고려사항은 그 제작 PCB 업체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PCB 업체에다 문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것도 몇 가지의 노하우들이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 이제 좀 시간상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하여튼 문제가 좀 돼요.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더 궁금하신 거 계속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4D 레이더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냥도 가능해요. 사람하고 반려동물이 식별이 가능할 겁니다. 4D 레이더.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예, 말씀을 해 주세요. 다 이야기 드렸나요? 아무거나 괜찮은데 레이더 관련해서. 그 얘기 드릴게. 아, 이게 그 네, 그 엑스포엠 202는 그 심박수 이제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노벨다사에서 직접 만들었는데 심박수로 했더니 정밀도가 너무 떨어져서 그냥 포기를 했어요.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래서 호흡 쪽만 계속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저희가 개발을 해놓은 거는 정확하게는 저희 협력업체랑 같이 코업을 해서 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예, 금액도 돈도 되게 많이 들어간 프로젝트를 해서 되게 동작이 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이제 저희가 데모를 했을 때도 상당히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잘 동작이라는 건 몇 가지 얘기인데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적인 상태에서 호흡하고 심박 잘 읽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움직임이 있으면 끊어져요. 예, 움직임이 있으면 끊어져요. 그 다음에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빠르게 잡아야 돼요. 다시 호흡을. 그 다음에 심박을.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빠르게 잡는 시중 제품 중에는 좀 가장 빠르게 잡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한테 메일을 주시면은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미팅을 좀 하셔가지고 뭐 여러 방법들이 있거든요. 꼭 하실 수 있는 방법.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뭐 저희랑 같이 이제 뭐 하시고 싶으신 업체 이제 저희는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네. 저희는 어차피 이제 그 고객을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예. 특정인만 인식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다인 감지가 의미가 없어요. 예. 다인 감지가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니면은 저런 거는 있겠네요. 요양실에 병상마다 하나씩 예. 한 구간씩 놓는다. 그러면 특정인만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상황들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예, 다인 호흡 감지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만약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뭔가 그 모니터링해서 보고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도소가 일례이거든요. 예, 그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의미가 없고, 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제실감지로 써야 되는 데는 제실감지로 쓰는 것도 맞아요, 방법이. 엑스포임 202가 아니라 제실감지용, 그러니까 저희 V-PR100 P 버전일 거예요, 아마. 네.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 결국은 호흡 심박을 잡는 거는요. 제 흉부의 움직임이거든요. 흉부의 움직임. 흉부의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제가 호흡을 할 때 그 흉부가 팽창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 굉장히 미세하죠. 근데 심박도 마찬가지로 그 심박도 팽창을 가지고 우리가 그 차이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호흡보다 심박이 팽창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차이가 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알고리즘 개발을 하면요. 두 가지 팩터가 보여요. 예. 이렇게 그 파라미터들 다 조정해서 보면은요. 안에서 이제 호흡 패턴 하나 보이고 심박 패턴 하나 보이고 그거 이제 분리해 갖고 호흡 패턴으로 계속 개량화 시켜서 패턴화 시켜 갖고 호흡수 읽고요.
그 다음에 심박도 마찬가지로 호흡수 1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차이점은 패턴이 자체가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거의 20Hz 단위예요. 굉장히 낮은 주파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혹시나 이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보내주시면서 또 이제 뭐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 드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는 사내에서 하는 세미나다 보니까 뭐 저희 제품들 잘 이용해 주시길 좀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같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같이 비즈니스 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지인들 소개를 많이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많이 소개시켜 주시면 뭐, 예, 레이더 산업 발전에 되게 이바지할 수 있겠다 싶은 게 제 이제 바람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니까요. 예,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것으로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